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5% 상승,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시장 흐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린 거의 그대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고 다시 쭉 민 다음에요. 21선 돌파, 눌림, 그리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 여기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장대 양봉이 발생됐던 이 기준봉의 고점을 넘기는 이 과정 안에서 조금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답답할 수 있다라는 멘트 계속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11월은 매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흐름, 12월은 여기를 이제 만약에 넘겨선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좀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었고, 시장이 옆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었어요. 굉장히 답답하게. 이 가운데 시장 수급이 신규 상장주 이제 에코프로머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몰렸었죠. 에코프로머티가 대장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 정도 한 5일 정도 행보했으면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조금 조정 흐름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신규 상장주랑 뭐 한동훈 테마 이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좀 섹터 쪽으로 이제 돌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슬슬 곧 여기서 어제 이제 멘트 드렸던 부분은 혹시 하루 정도 더 오버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 언저리에서 저는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때 시장 수급이 섹터 쪽으로 좀 돌아 나가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지금으로서는 보고 있는 게 이렇게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에코프로머티가 좀 조정을 받았죠. 시가 개파락한 다음에 장중에는 좀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오후장에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뭐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크게 큰 낙폭의 흐름을 좀 보였고, 이 수급들이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좀 시장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뭐 이제 완벽히 하나의 섹터가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고요. 약간 좀 미적지근하게 애매모호하게 수급이 골고루 좀 퍼져서 들어왔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신규 상장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로 빠졌던 돈은 아마도 2차 전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겠고, 두산 로보틱스로에서 빠져나온 돈은 로봇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먼저 당연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 드렸죠. 이제 21선을 좀 완벽히 타고 올라서고 시장이 이제 완연한 상승 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이렇게 이제 좀 주가를 회복해 가지 않겠느냐 싶은 멘트를 뭐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2차 전지 쪽은 뭐 그렇게까지 센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금양 정도만 오늘 좀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줬고, 오히려 이제 오늘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랑 로봇 쪽이 강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 머티랑 같이 이제 장중에 오전장에 조정이 나오자 그 틈을 타서 어제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나머지 로봇주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좀 받으면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21선 눌림목까지 횡보로 빼다가 올리는 모습.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강한 모습. 그다음에 뭐 유진노보, SBB테크, 뉴로메카,
SPG, SP 시스템 다 제가 뭐 멘트 드렸던 애들이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먼저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의 자리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쭉 이렇게 올라타다가 시장이 한번 굉장히 좀 크게 변동성 있게 상승이 나오는 날 한번 날 잡고 로봇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던 시원한 상승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로봇도 뭐 보고 있는 종목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이 나와줄지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진로봇도 끼가 굉장히 좋은 애였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 좀 길게 나왔고요. 사실 뭐 이제 다른 로봇주들은 거의 차트에 지금 자리나 흐름이나 성향들이 좀 비슷하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대동이라는 종목이고요. 얘가 뭐 이제 농기계 로봇 둘 다 이제 재료가 괜찮은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때 당시 굉장히 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죽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다시 트라이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잘 한번 우리가 이제 따라가 봐야 되겠다. 대동 기어는 이때 이제 상승이 나올 때도 2등주로 대동이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후발주로 이제 대장 체인지가 한번 있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대동이 혹시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대동이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일단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있던 정말 10월부터 주구장창 제가 반도체는 지금 보고 있는 섹터 중에 가장 흐름이 좋다. 엄지척. 얘는 뭐 웬만해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는요. 반도체도 또 한 번 또 신고가 쓰고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 안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한 HPSP 요 정도까지가 약간 이제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주식이고, 뭐 두산테스나 뭐 이스페타시스까지는 껴야 되겠네요. 뭐 제주 반도체도 좀 빼고, 아무튼 이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시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인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한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얘네랑 그러니까 많이 지금 시세가 나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랑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진행될 확률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한미반도체랑은 여기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었다면 나머지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던 약간 후발주 애들은 올랐다가 쭉 한번 다시 빠져버린 상황이잖아요. 전저점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덕전자 같은 이제 후발주로 올랐다가 쭉 빠진 애들이 다시 한번 7월달 반도체 굉장히 섹터가 좋았을 때 그때 고점을 회복하러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뭐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주승엔지니어링, HPSP는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써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뭐 다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뭐 SK 하이닉스도 다시 여기 이제 13만 5천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HPSP가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요거에 대한 힌트는 사실 실적 발표 때 줬고요. 요 부분도 제가 방송 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닝 쇼크로 시간에 뭐 하한가 가고 큰 하락이 나왔었던 11월 13일 이때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한 3%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얘가 이날인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나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 굉장히 양호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11월 15일 날 올랐지만 이제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었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 어느 정도 또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이미 멘트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막 90% 이렇게 찍히는 상황에서 제 기억으로 HPSP가 뭐 지금 이제 방송이라서 또 이렇게 찾아보려면은 시간 걸리니까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11월 14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죠. 뭐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거의 뭐 90 몇 프로씩 찍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그래도 가장 양호하게 발표된 HPSP가 또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를 이때 제가 이제 드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주도주로 치고 나가면서 결국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랑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말 괜찮은 눌림목자리다. 반도체 섹터는 양봉에 따라서 수익리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자리들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다라고 또 멘트 많이 드렸죠. 어제 방송에서도 시장이 무너질 게 아니라면 반도체 종목들의 지금 이 눌림목 자리는 상승이 나올 자리다.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정확히 딱 21선 눌림목 자리잖아요. 여기. 오늘 크게 턴 돌리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괜찮게 회복이 되면 다시 정고점 회복 혹은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멘트를 좀 드리면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흐름을 보고 나서 만들어지면 그때 제가 멘트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테마 쪽으로 넘어가면 신규 상장주는 에코프로 머티가 일단은 얘가 거래 정지 이 정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오긴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시총 차이가 워낙에 크고 이수 스페셜이 오르던 이때랑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은 다르죠. 물론 뭐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그 시장 분위기를 더 광기의 영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수 스페셜처럼 얘는 시총이 이제 한 5, 6천억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더 낮았겠죠. 400%까지 올랐던 뭐 이런 정도의 광기를 보여주긴 좀 힘들 것 같고 에코프로버티가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오르면은 아마 거래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아마 고점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장에 다시 말면서 양봉 만드는 거 보니까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또 조정 받고 한 번 더 땡기고 뭐 고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내일 바로 땡기고 좀 이렇게 뭐 거래 정지고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위험 딱지를 달고 이제 거래 정지 수순으로 들어가면 거의 이 언저리에서 종목은 고점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위험 딱지를 다는지 뭐 거래 정지 들어가는지 이 부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정지 좌우지가 나오면요 많이 올라봐야 하루 이틀 더 오릅니다. 거의 그 부근에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완벽히 고점이 나오고 좀 이렇게 이제 죽으면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이때 거래 정지 나오고 하루 거래되고 두 번째 거래 정지 나오고 결국은 이제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면
이때에서 2차 전지를 좀 본격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에코프로머티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도 워낙 지금 광기의 영역이었던 일주일이었으니까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머티가 고점이 나오면 이제 신규 상장주도 조금 이제 재미없는 그런 장세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조금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한일사료 때 5연상인가 한번 나오고 진짜 오랜만에 5연상이 나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인사료가 이때 5연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 봉까지 이날도 27% 가까이 찍었으니까, 이날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7연상, 한 6연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이후로 거의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5연상을 못 보다가요. 야, 한동훈 테마가 처음 형성됐을 때 이 테마 정말 강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주도주를 덕성 우선주가 가져가네요. 처음에는 이제 DTNC 형제들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 얘네가 이제 경고딱지 먹으면서 약간 이제 고점 구간에 들어가니까 덕성 애들이 이제 치고 나오면서 우선주가 저는 한 4연상 정도면은 고점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야, 오늘까지 상가를 들어가네요. 야, 이 이상 추가 상승,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더 간다고 공략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내일이 아마 뭐 요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된다라거나, 뭐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반등 시원하게 윗골이 이런 식으로 달면서 그러니까 뭐 갭 띄우고 와리가리 하다가 뭐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멋있게 반등이 나오면서 뭐 마무리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시세가 좀 죽을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테마는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덕성 애들이 죽을 때 테마 전체가 다 같이 죽는지, 아니면 덕성만 죽고 또 다른 대장주가 체인지 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DTNC, 아로랑 DTNC가 뭔가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올 때 한동훈 테마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덕성이랑 덕성 우선주로 대장이 체인지 되면서 치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덕성 애들이 이제 죽으면 또 다른 애들로 대장이 체인지 되는지 요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죽으면서 다 같이 죽으면 단기적으로는 한 템포 이제 쉬어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테마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죽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기간도 원체 많이 남았고요. 쉽게 죽을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한동훈 테마도 있지만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랑 뭐 이낙연 뭐 전 의원 쪽에서 지금 신당 창당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뭐 한 12월쯤 어찌됐건 한동훈 현 이제 장관도 혹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11월 11일 전까지 장관직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한 달도 정치 테마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